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 변화들을 신진대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결국 우리 몸은 병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의 원활한 신진대사인데요. 하지만 이 신진대사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만큼 큰 위험은 없을 텐니다. 매주 2가지씩의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다는 갑상선 기능에 대해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은데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갑상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 우리 몸의 내분비 기관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의 한가운데 앞으로 튀어나온 물렁뼈 바로 아래쪽에 숨통 주위에 나비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정상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이러한 분비물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을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면 먹은 음식이 빨리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고 몸이 더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땀도 많이 나고 따라서 몸이 말라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예민해져서 자율신경이 흥분을 잘하고 그러면 심장도 빨리 뛰게 되고 위장의 운동 속도도 빨라서 잦은 대변과 설사를 반복하는 게 특징이고 이렇게 살이 자꾸 마르고 자율신경이 흥분돼서 심장이 빨리 뛰고 하니까 예민해져요. 또 이게 심해지면 몸이 떨리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적어지면 대사가 감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얼굴과 손발이 붓고 체중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율신경이 둔해져서 맥박도 느려지고 위장의 운동도 느려지기 때문에 변비의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변비약을 써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갑상선을 조절해줘, 호르몬을 조절해줘야 변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정신활동도 저하되기 때문에 말이 느려지고 어둔해지는, 이 보면 말이 느리고 어둔해지니까 중풍인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적어서 오는 이러한 현상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만큼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과다하게 분비돼서 갑상선 중독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원인이라는 것은 한의학적에서 보는 관점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치료해 보면 정말로 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가장 큰 원인은 그레이브스 씨 병하고, 이 그레이브스 씨 병의 특징은 눈이 나오는 거예요. 눈이 유난하게 눈이 튀어나오고 안구가 건조하고 불편해. 그게 오래 진행되다 보면 각막염이 오고 복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뇌하수체 선종이 있는 경우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은 만성 피로입니다. 피로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아무리 보약을 썼거나 이런저런 치료를 하거나 휴식을 취해도 안 돼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해야 만성 피로가 없어집니다. 더위를 못 견디고요. 대변의 배변 횟수가 굉장히 증가하고요. 잘 먹는데도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잘 먹는데도 체중이 감소하는 거, 이걸 소중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하나로 넣어서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으로 그 다음은 불안초조, 가슴이 심통이 와요. 아프거나 숨이 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육이 마비가 자꾸 여기저기 나타나고 가슴이 잘 두근거리고 맥은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손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구가 튀어나오고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고 각막염, 복시 등이 나타나는데 이 안구 건조증이라는 병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불변하느냐. 안구 건조증도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주 다양하게 그 불편한 증상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햇빛을 보면 눈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바람을 조금만 쐬면 눈에서 눈물이 막 그냥 나오고 쓰라리고 어쩔 줄 모른대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한방치료는 어떠냐? 나타난 증상과 체질, 맥 이런 걸 보아서 그 사람의 흠을 찾아내서 흠을 보완해 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 한약을 투여하거나 또는 침 치료로서 대장정격이라는 침이 굉장히 잘 듣습니다. 이 대장정격이라는 침은 4가지 혈자리를 조절해 주는 그런 침법인데요. 이 갑상선 항진증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장정격도 쓰고 간항격도 쓰고 여러 가지가 위승항격도 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침치료, 그러니까 한약을 투약하거나 침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흠을 보완해서 인체가 저절로 운행되도록 해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할 때는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반되는 증상, 동반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그 다음에 맥, 그 다음에 체질, 이런 걸 봐서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첫 번째 주제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의에서 전해드렸듯이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무척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더 자세한 내용을 치료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을 치료해 줬더니 환자가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그러한 경우였는데요. 이 여성은 눈이 나오고 목 앞이 좀 나온 그런 체질이었고요. 안구 건조증이 얼마나 심한지 눈이 너무나 아프고 불편하다고 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약을 쓰면서 침 치료를 했는데 이 대장정격이라는 침법을 썼는데요. 한약의 효과도 굉장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침 치료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환자가 굉장히 만족스러워한 그런 경우입니다. 네, 만족스러운 결과였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보통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나요? 네, 이 여성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12년을 고통받던 그런 여성입니다. 나이는 39세의 여성 환자였고요. 눈이 나오고 목이 나오면서 특히 눈에 흰자가 많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안구 건조증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너무나 불편하고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쑤시고 아프면서 어쩌다 햇빛을 보게 되면은 눈이 타들어가는 것 같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눈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할까요? 눈은 한의학에서 일신의 주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눈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불편이 있었다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깨도 너무 아팠고 목의 앞부분도 튀어나왔으면서 생리통이 엄청 심했는데 너무나 아플 때는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고 생리량도 너무나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항상 피곤에 쩔어서 산다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꽤 오랜 기간 고통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될까 이렇게 의문부호를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 치료 방식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환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을까?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으로 병을 치료할 때는 눈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눈은 일신의 주인이고 오장육부의 상태가 모두 눈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눈의 불편을 치료해주면 인신의 근본이 좋아지면서 오장육부의 상태가 모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불편한, 예를 들어서 생리통이 있다든지 피곤을 많이 느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함께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눈이 아프고 나오면서 햇빛을 보려면 눈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돌기
청고라고 하는데 이 돌기 청고 중에서 이 여성은 흰자위가 부었기 때문에 흰자위는 폐와 연관됩니다. 검은 자위는 콩밥과 연관되고 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마다 다 장기에 소속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흰자위가 많이 부었다는 것은 바로 폐와 연관돼서 병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청폐산이라는 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약이 굉장히 본인한테 순하고 부드럽고 너무나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성한테는 대장정경이라는 진법을 썼는데 한의학에서 폐와 대장은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정격을 쓰는데 한꺼번에 다 넣는 게 아닙니다. 4개의 혀를 넣는데 하나하나 침을 놓습니다. 그래서 곡지혈이라고 해서 곡지혈이라는 혈자리에다가 침을 넣고 자극을 해주면서 눈의 상태에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곡지 하나만 벌써 찔러서 자극을 주는데도 눈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환자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족삼리혈이라는 것을 자침해 줬더니 더욱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계 양곡혈을 자극을 하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고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느낌이 눈이 약간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환자한테 거울을 갖다 보여주니까 본인도 약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환자 얘기가 한약도 맛이 좋았고 기분이 좋았고 침 치료를 할 때도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 자극을 줄 때마다 본인이 편안해지는 걸 느낀다고 하면서 상당히 만족스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침과 한약을 통해서 환자의 만족도와 증상까지 개선이 됐는데요.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한약을 세제를 복용하고 침 치료를 계속하면서 눈 쑤시고 아프던 것이 훨씬 좋아졌고 햇빛을 보면 타들어가는 듯한 불편함이 없어졌으면서 생리시에 자궁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가라앉았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더 신기한 것은 이 치료를 받고 한약을 먹으면서 피곤함이 훨씬 덜해졌고 이러한 한약과 침 치료는 한의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구가 튀어나온 경우 바세도시병이라는 것,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데는 대장정격이 상당히 유효하다는 그런 한의사의 근거를 해서 치료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소변백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변으로 희뿌연 액체가 나오는 현상입니다. 소변 볼 때 하얀, 그러면서 뿌얀 이런 액체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인데 이 소변 백탁 환자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때 잘 치료해 줘야지 콩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전신 건강에 이상이 안 나타나지 이것을 계속 놔두면 여러 가지 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납니다만 일종의 인체에 필요한 호르몬이 새는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주면 한의학적으로 소변 백탁이 잘 치료될 수가 있는데요. 소변 백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심장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심장이 발달된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착하게 살고 너무나 깨끗하게 살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고고하고 깨끗한 이러한 사람한테 잘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얼굴이 잘 붉어지고 심화라고 해서 심장에 화가 동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 이 심화가 동하면 바로 콩팥이나 방광 쪽에 이상을 주어서 소변 백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거나 심장이 너무 과하게 발달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얼굴이 붉다는 것은 사실은 위쪽으로 열이 뜨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불이라는 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로 뜨는 현상은 하나의 흠이 되고 그것은 여러 가지 동반되는 병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변 백탁, 말하자면 소변으로 뿌연 액체가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지나친 성생활. 성생활 과다하는지 모르고 과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자신의 능력보다 많이 수음행위, 말하자면 자유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한 곳에 빠지면 자꾸 그곳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생활이 과다하면 밑에 불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로 허화가 떠서 얼굴이 붉어지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소변이 뿌옇게 무엇이 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음탕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 이것도 해당된다고 그랬는데요. 야동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것도 바로 소변 백탁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정신과 근본은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을 구별해내기란 쉽지가 않죠. 또 환자 자신도 얘기를 잘 안 하고요. 그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맥을 보아도 알 수가 있고요.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추해내는 거죠. 본인은 성생활이 과다하고 수음행위를 많이 한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소변 백탁, 소변에서 뿌연 뭐가 나오는 것이 지나치면 탈모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근데 이제 탈모가 생기면 그때 헐레벌떡 와요. 왜? 자기의 이쁜 멋있는 모습, 멋있는 그 머리에 이게 없어지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 물어보면 그 전에 이렇게 소변 백탁 현상이라고 그래서 부연기에 나온 적 있죠? 그러면 그렇대요. 그럼 거꾸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 들어가면 맞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상하게 그쪽으로 자꾸 생각이 돼서 수음행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소변 백탁과 동반되는 증상으로서는 이성과 관계를 갖지 않고선도 정액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변을 볼 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힘을 주면 나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몽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나친 성생활은 종근이 늘어져서 근위증이 생기면서 정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생식기를 종근이라고 그래요. 생식기를 싸고 있는 주변의 근육들을 종근이라고 그래요. 이 종근, 종중 집안이래잖아요. 으뜸. 우리 집안의 가장이란 말이에요. 으뜸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집이란 말이에요.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간주근이에요. 한약에서는. 그래서 성생활이 가다하면 간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간은 콩팥하고 또 연관돼요. 수생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는 안 가지만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안 가지만 간이 나쁜 사람, 간경험 환자들 보면 이것 때문에 지나친 성생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나치다 보면 뭐예요? 정액이 저절로 나오니까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성 피로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허리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양두, 음두에 따라서 건망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황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허리 통증이 왔을 때 소변 백탁이 있으면 그 소변 백탁을 치료해줘야 이 허리 통증이 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 허리에 침을 놓는다. 허리에 뭐 지압을 한다. 허리에다 뭐 마사지를 한다. 원인을 찾아요. 그렇지 않으면 근본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지럼증도 마찬가지예요. 어지럼증도. 어떤 사람은 대변, 밥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요. 그래서 어지럽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경우는 소변 백탁, 소변으로 부연모가 나오니까 진액이 새나가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건망증도 마찬가지예요. 뇌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골수 뇌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허리 통증, 어지러움, 건망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백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감이 청심연자음이 가장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여기 청심이라고 그랬어요. 맑게 해준다는 거예요. 심장을 맑게 해준다. 심장을 맑게 해주면 수음행위도 줄어들고 음탕한 생각도 줄어들고 그런 걸 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약은 아주 성질이 불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자주 씁니다. 사람이 화가 나더라도 근본이 든든하면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이 약해지면 위로 허화가 오르는데 화가 나는 거 그대로 그냥 질러버립니다. 그럴 때 쓰는 처방이 감이 청심연자음인데 이 약은 당뇨, 이런 소변 백탁이 계속되면 당뇨가 오는데요. 당뇨에도 아주 좋은 그런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지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심기가 부족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눈이 근시일 경우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지환. 조화탕이라는 것은 성생활이 너무 과다했을 때 또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을 때 근육을 너무 많이 썼을 때 이 조화탕이 바로 소변 백탁을 치료해 주고요. 사심탕, 이것도 심장이 들어가죠. 심장에 너무 항진된 것을 조절해 주는 그러한 약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변 백탁은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면 소변으로 뿌옇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 뿌연 액체가 나오는 현상이 소변 백탁인데 이런 현상이 한의학적으로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였죠. 소변 백탁에 대한 박사님의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소변 백탁이 꽤나 심각한 질병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소변이 뿌옇게 나오는 경우로 한의원에 찾아오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의학에는 명확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이것이 병인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창피해서 부모나 이렇게 부인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이런 것을 알더라도 사실 치료법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곳을 다니면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소변 백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또 꽁꽁 혼자 숨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맞아요. 오늘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54세의 남성입니다. 소변시의 끝부분에 뿌연 액체가 나오고 소변이 잦아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속이 더부룩하면서 명치야가 답답하고 하루 식사를 안 해도 배고픔을 잘 못 느끼면서 찬 음식을 먹으면 더욱 속이 좋지 않고 음식을 조금만 들어도 소화가 안 되면서 더부룩하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으면 된다 생각하겠는데 이 남성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입술이 마르고 목이 조그만 목소리를 높이거나 말을 하면 목이 잘 쉬고 난시가 있으면서 치질 증상도 있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소변 백탁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다른 증상들도 꽤 많네요. 예, 다른 증상들도 동반되는 증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환자는 병이 깊었던 것입니다. 소변이 나올 때 끝에 뿌연 액체가 나오는데 이상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봐도 원인이 나오지 않고 치료법도 없다고 그래서 병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두고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화가 안 되면서 이 소화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약을 먹고 또 검사를 해도 소화가 안 되는 원인을 잘 모르겠고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내원을 했던 것입니다. 박사님, 이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이렇게 어려운 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생긴 모습에 의한 체질, 그 다음에 맥이라든지 동반되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남성은 맥이
54, 58로 아주 낮은 맥을 쳤습니다. 남성으로서는 침지한 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병을 오래 앓아서 진액이 다 새 나가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얼굴이 불구스름하면서 마른 체질이었습니다. 곱슬머리고 빈틈이 없어 보였는데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바로 심화에서 병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심화를 치료해주는 그러한 약을 투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생긴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선천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런 병이 온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네, 구체적인 치료 방법도 궁금해집니다. 네, 심화를 꺼주기 위해서 감히 청심연자음이라고 약을 썼는데 소변에 흰색이 나오는 것, 소화, 피로함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져서 굉장히 만족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게시판 사연으로 문의 주신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김창화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는 평소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엄청난 불안감이 찾아오고 호흡곤란이 와서 꼭 죽을 것만 같고 그 후로 며칠 동안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심장도 괜찮고 위험이 살짝 있을 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약도 복용하게 됐고요. 하지만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는데 완치가 되질 않고 자꾸 재발이 됩니다. 혹시 한방으로 공황장애 치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사연을 올립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하루라도 빨리 이 병을 고쳐서 다시 회사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고 싶습니다. 네, 공황장애 때문에 직장까지 관두신 아주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 공황장애도 한의학으로 좀 치료가 될까요? 네, 공황장애 환자들이 꽤 많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약을 먹으면서 끝이 안 나고 근본 원인 치료가 한의학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30대 남성이 호흡곤란이 오면서 불안감이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러서 가보면 공황장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복잡한 사회,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환자들을 보면 안경을 쓴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눈은 일신의 주인이고 눈으로 보지요. 그런데 눈이 나쁜 사람들은 바로 겁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난시인 사람들, 좌우 시력이 다른 사람들은 바로 뿌리가 약한 거기 때문에 근본 뿌리가 든든하면 불안한 증상이 덜하는데 난시가 있다는 것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공황장애 현상이 잘 나타나고 겁도 많이 들고 호흡장애가 오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불안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시인 경우입니다. 근시는 신원이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신원이 불안하다는 건 뭐냐면 심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소심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충격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생기면 신원이 불안한 것이 심해지면서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불안증이 동반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담음이라고 해서 바로 담열, 담화, 담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오는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음의 형상인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거나
또 여성이 남자같이 씩씩하게 생겼는데 어떠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바로 그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에 가래가 끼거나 숨이 찬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공황장애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황장애는 한의학으로 어떤 원인에서 왔나를 찾아서 치료해주면 한의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사연 주신 김창환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소변 백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